여기까지 오면 6.25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6.25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1950년 5일, 음력 5월 10일인데 이 날이 혹시 그 날로 봤을 때 뭐 어떤 파괴나 뭐 이렇게 투쟁이나 이런 게 있는 날인가요? 그 파괴나 투쟁은 물론 5월 며칠이라고 했죠? 음력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내가 파괴된다든지 앞서가는 쪽보다는 일단은 후퇴의 그런 기운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문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손상을 많이 입는 해예요. 그 해적으로 봤을 때는 자체가? 예, 예. 아니 5월이 불이니까 딱 그 맞네. 그 저 전쟁 나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같은 날 남과 북의 싸움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럼 풍수적으로 봤을 때 그 날짜는 누구한테 더 유리해요? 아니 그거는 풍수적으로 볼 게 아니라 명리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지금 그 북쪽에서는 뭐 남침이다. 우리 남쪽에서는 그쪽에서는 북침이다. 우리나라는 남침이다. 아직까지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남침이 맞는 거죠, 그렇죠? 남침. 그럼 그 날짜상으로 봤을 때 누가 더 유리한 싸움이었어요? 이제 그거보다도 날짜보다도 그 당시에 남과 북에 이 나라에 오는 이제 대통령이 있는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75세예요. 그리고 그 김일성 뭐 주석이라고 그랬나? 38. 김정은보다 젊은 거, 김정은 정도? 김정은보다 많겠죠.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요즘에 빗대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번에 김정은이 되겠는데 상황이 우리 지금 남한은 잘 살아. 근데 그 당시에 남한은 너무 못 살았어. 그러니까 거기서 젊은 놈이 치고 들어오는데 뒤에 백이 없잖아. 그냥 그냥 다해서 낙동강 부산 거기까지 그냥 피난을 간 거예요. 근데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군대 자체가 거의 있긴 있었는데 그냥 이름만. 남침이라면서요. 젊은 애한테 당하느냐고. 남침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남침이 맞는 거죠. 남친 맞지. 밀고 내려왔는데 뭐 순식간에 부산까지 밀려나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남한은 그 전차함대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그 러시아, 소련제 전차이 보니 이런 군수 장비가 아주 우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게임이었죠. 전쟁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나마 유엔이 참전을 해가지고 이제 메가더 장군이 전상륙작전 해가지고 이제 그 군수로를 끄는 거 아니에요? 군수로를. 그래서 이제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중국 애들이 밀고 내려와가지고 지금 아직도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 국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도 사람들이 전쟁 착각하고 중이죠. 있는 게 지금 네. 휴전 상태. 휴전 상태라니까. 전시가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휴전 상태인데 자꾸 그거를 끝났다고 생각하는 아니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너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여기 교수님들이나 사회자분한테 드리는 게 전작권을 우리가 갖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미국한테 계속 전시작전권을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직 안 갖고 오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건 이분법인데 그건 힘들어요. 그건 힘들고 어차피 그건 정치권에서 높은 양반들이 할 얘기가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사실은 뭐 이쪽에 얘기하면 이쪽에서 뭐 좀 기분 나쁘고 저쪽 얘기하면 저쪽에서 기분 나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힘이 아직은 미약하다. 이게 문제라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자권은 미국이 갖고 있는 게 맞아요. 아직은. 네. 그리고 동맹 국가이기 때문에 요새는 바로 폭탄 몇 방만 떨어뜨리면 전국이 다 난리가 나는 판인데 우리가 전자권을 갖고 있으면 그걸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근데 미군이 갖고 있으면 바로 행동으로 옮겨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있으면 저쪽에다가 협조 요청해서 저쪽에 승인 떨어져서 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시기적으로 지금은 속도전이잖아요. 현대전은. 근데 그걸 우리가 갖고 있다 그러면 그 대처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아직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은 국방을 우리가 책임질 정도로 강하지 못하다요. 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은. 아이들이 이게 돌이 되면은 그때 이제 일어서기 시작을 해요. 말도 엄마 아빠 하기를 시작해요. 그러면 아이가
어느 정도 다 컸다고 생각을 하고 네가 달려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어서서 책상을 짚고 일어서서 걸음마 한 걸음을 뛰었을 때 아 얘가 곧 달리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는 기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아직은 혼자 서서 걸어가고 달려가기까지는 아직은 좀 긴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아니 이제 왜 듭니다. 그러냐면 근한 예로 우리는 무기가 아직 부족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자주국방을 우리가 전자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 군수품이고 뭐 우리가 다 갖추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실제로 그 정도 갖추고 있질 않거든요. 미군에 의지하는 부분이 많고 근데 그 그러니까 방위 부담금을 부담하고는 있지만 국방비 예산을 지금도 많이 쓰지만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전자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지금 그 국방비의 거의 3배 이상이 매년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가? 국민들이 전부 허리띠 졸라매고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령대에는 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젊은 층들은 어떻게 생각을 과연 할까요? 요즘 젊은 층들은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런 전혀 생각- 관심 없죠. 예, 문민 그런- 시대라요. 문민 시대. 왜냐면 저희 때만 해도 중고등학교 때 방공 방첩이라는 단어를 항상 기억하고 살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저희가 애국 영화라고 하죠. 방공 영화 그런 영화를 꼭 보러 갔었어. 의무적으로. 예, 의무적으로 학교에. 좋은 학교도 아니고. 예, 그래서 그걸 보러 갔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간혹 빠지고 근데 이제 이런 거 그러긴 있어요. 했지만- 왜냐하면은 우리가 저 공부했을 때 옛날에 도덕 과목 그쵸? 지금도 도덕이라는 건 없죠. 다른 없죠. 생활인가 그렇죠? 다른 생활. 네. 도덕 과목이 있었는데 도덕 과목에 보면은 북한은 저 이리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리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 방공 아까 방첩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세뇌 교육을 굉장히 받았어요. 저희가 공부하고 했을 적에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비근하게 드는 게 저는 공산당이 싫어요. 싫어요. 예, 누구죠? 이승복 예, 이승복. 근데 지금은 전혀 이승복이라는 사람은 방송이나 원에 내보내고 있지 않아요. 왜? 그건 만들어진 얘기니까.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애국심을 방공이라는 어떤 그거를 갖다가 세뇌를 시키려고 만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를 전혀 가르치고 있지 근데 않죠. 그런 세뇌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하죠. 진짜 기반이 없는 거는 다 부서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은 제 입장에서 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자유를 지금 젊은이들을 굉장히 부르짖고 지금 뭐 투쟁하고 있는데 자유를 찾아서는 가지만 자율적인 것까지는 아직은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유와 자율은 굉장한 차이점이 근데 있거든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이제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52년생 임진생 용띠예요. 그 한 살 차이가 지금 이제 현재 대통령이에요. 근데 52년은 6.25 전쟁 한참 정말 난리를 일으킬 때고 53년은 휴전될 때예요. 그러니까 휴전될 때에 태어난 사람은 그 환경을 받았다 이거야. 와. 그러나 한참 치열할 때 내가 무조건 이겨야 돼. 그 당시의 상황에 의해서 그 당시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 성향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는 그거는 뭐 좀 아니고 그 사람은 지금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한강다리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한강다리가 언제 맹기였다는 거 모른다니까. 뭐 6.25 때 해서 그걸 뭐 파괴에 대해서 그걸 못 넘어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건 왜 옛날부터 있었고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그 환경에 맞는 새로운 지표라든가 사고라든가 이걸 심어주는 것이 지도자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 정치인들 얘기고 우리는 그냥 조금씩 뭐 이바구나 해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즘 그 젊은 세대들한테 이제 어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한테 옛날에는 그렇게 못 먹고 못 살았고 쌀이 없어서 밥을 못 해 먹었다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아니 그럼 라면 끓여 먹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네. 그거 중요한 예, 예. 얘기예요. 우리 지금 제 이제 큰 애가 이게 40하고도 벌써 몇이야? 네. 4인가 5인가 뭐 이렇게 됐는데 내가 옛날 얘기하면 아버지
나도 아버지같이 살아야 돼요? 할 말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있어요? 내가 왜 아버지같이 살아야 되느냐 이거. 난 지금 세대에서 누릴 거 누리고 내 사고대로 산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부모한테도 그런 얘기 한대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굳이 부모에 대한 부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생각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는 이도 봤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자기의 사고에 맞게끔 그걸 어떻게 이제 발전 지향적으로 이제 높은 사람들, 정치인들이 잘 이끌고 가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건 사실은. 아니 아까 이제 시기적으로 사실 6.25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뭐 저도 어떻게 보면 59년생인데 그 59년 60년까지 보면은 인구 분포도가 58년, 57년, 59년, 60년생이 인구가 제일 많아. 제일 많죠. 그게 6.25를 거치면서 이제 조금 형편이 펴진 거야. 그때는 아들 딸 구별 네. 말고 뭐 아니, 이렇게 그때는 아니에요. 그때 아니에요? 그 뒤에 그거는 뒤에나? 70년대 후반 80년대에서 61년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5.16이 났으니까. 그때는 무조건 많이 애들이 낳았어요. 많이 낳아야 돼. 보통 그거 기본이 4명 5명. 4명 5명 안 되는 집안이 없죠. 4명, 5명. 저도 5형제인데, 오남매인데. 뒤에 그 이후에 이제 박정희 정권 5.16 혁명을 거치면서 이제 뭐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구호와 함께 하나만 나서 잘 기르자 이런 게 된 거 그때는 이제 아직 아니었죠. 우리 초등학교 때는 그 10반까지 있었어요. 1반에서 10반까지 각 반에 60명씩. 각 반의 정원이 60명씩 10반까지 있었어요. 엄청난 저 인원이에요. 저기 제가 진짜? 다닌 초등학교는 전국에서 인원이 제일 많은 학교예요. 8,800명 전교생이. 3부제까지도 운영을 해요. 맞아요. 저는 그러니까 아니 일부 근데 때까지. 그래서 저 다른 건 몰라도 국민학교는 그래서 김 명문을 교수님이- 나와서 김 교수님이 초등학교 야간 나왔잖아. 오, 그렇구나. 이상한 사람들이야. 야간은 없었어. 3부제로 운영을. 아니요, 우리는 2부제는 있었어요. 2부제. 네, 저희 근데 때 이게 왜냐면 저희도 이부제 서울 시내에서 그 학교가 3개가 있었는데 그때는 중학교도 시험을 봐서 들어갈 때거든. 근데 이 학교는 그 방정환 선생님도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역사도 오래됐고 유일한 그러니까 명문 중에 공립학교. 다른 두 군데는 은석국민학교하고 덕수국민학교가 있는데 여긴 다 사립이고. 그러니까 전부 일로만 오는 거 전국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있는 사람 초등학교 다닐 때 집이 좀 부자라는 사람들은 이 학교를 그러니까 선생님이 맨날 종례 조회가 집 근처로 전학 좀 가라고. 이게 맨 조회 시간마다 지금의 강남. 그쵸. 아, 서대문 내거리에 있는 학교. 출신 성분이 좋군요. 아 내가 좋은 게 아니야. 그 좋아해? 재수 좋게 그 동네에 살아서 그 학교를 가. 근데 맨날 놀리잖아. 야간 나왔다고.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그런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그 뭐야 4.19라든가 뭐 이런 것도 거치고 하면서 5.16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4.19라는 저기도 시대적인 배경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 그것이 이승만 정권에 이제 뭐 타락하고 재집권의 야욕. 근데 사람이 욕심이 많으면 저기 하듯이 이승만 정권도 그 뭐야 12년인가 아마 집권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박정희 시대도 굉장히 16년인가 집권을 했고 그렇죠. 이런 오래된 욕심에서 국민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난 게 이제 근데 이제 4.19의 배경이 된 게 3.15 부정선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의 개념이 그 뭐 투표 조작보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무식하게 투표하면서 이 투표용지 묶어놓은 거 뭉치가 나온 거잖아요. 뭉치가 투표용지 한 사람 이승만 대통령을 찍은 뭉치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씩 투표를 하는 건데 그 묶은 뭉치가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3.15 부정선거의 시작인데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4.19 혁명을 거쳐서 이제 내려놓은 건데 우리가 역사적인 시점에서 볼 때 그거를 겪으면서 또 어떻게 보면 5.16 혁명 지금은 이제 쿠데타죠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이제 박정희 정권 때는 그 혁명이라고 우리가 썼지만은 그거는 군부 독재의 시작인 쿠데타거든요. 군부 쿠데타.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 후진국들이 이제 군사력이 가장 그 힘이 세니까 그래서 이제 힘으로 정권을 잡는 거거든요. 원래 정치 논리가 후진국은 절대 투표로 안 바뀝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야 바뀌지. 그 시절에는 국민이 좀 무지했잖아요. 아니 근데 무지인 것도 그때 4.19라든가 그 전에 이제 뭐 2.28 대구 학생의거라든가 아니면 뭐 김지열 열사의 뭐 어디야 그 마산 앞바다에 시신이 또 올라가 뭐 이런 등등의 것이 이제 그런 것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그 당시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85세 때예요. 4.19가요? 네, 60년 일어났을 때가. 네, 4.19 여기 이제 60년도에 85세예요. 이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야? 50년이야? 60년 이때에 73세에 집권을 해갖고 85세에 이제 하야를 하신 거예요. 얘기 자체가 너무 아닌 거야. 너무 아닌 거야. 네, 근데 지도자가 예. 대통령이 될 때 그분 생각으로 자기가 왕위를 계승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옆에서 뭐 네, 이분 계속. 부통령 같은 분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다가 결국 4.19라는 걸 맞아갖고 또 뭐 하야하시고 하와이로 이제 가시고 뭐 이런 일련의 사건 뒤에 그 뒤에 윤보선 대통령이 세력이 있었으면 뭔가 됐을 텐데 그게 세력이 없으니까 1년도 채 못 가서 5.16 군사 혁명이 9개월 하셨죠. 네. 윤보선 대통령. 9개월. 그러니까 그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이 대통령, 집권 통치자가 되면은 그게 오래 못 가요. 결국은. 그게 이제 고대 4.19라든가 5.16이라든가 그런 곳에 일련의 사건이에요. 그게 참 뭐랄까 일단은 집권자들은 힘이 있어야 되고 힘이 없는 사람이 집권을 하면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기고 근데 5.16 혁명 국민들만 힘든 거예요. 사람들은 육군이 한 줄 알아. 5.16 혁명 자체, 그러니까 아니 주도는 육군이 했는데 박정희 실제로 대통령도 거기에 있었나? 5.16 혁명에 나선 사람은 해병대. 김포에서 A가 이제 이거 갈까 말까 하다가 아니 그러니까 두 분 해병대 출신이라 저런 말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아니, 그게 육군들이 아니라 움직이질 그래서 않았어. 그리고 해병대가- 해병대가 뭣도 모르고 한강대교를 넘어와 버린가 벌써. 그래서 시작이 된 거지 육군들은 움직이지도 않았다니까. 박정희 시대 때 해병대가 굉장한 파워를 그래서 가지고 5.16 있었어. 혁명 그 사진을 딱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 옆에 옛날 예비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김포 그때는 이제 여단장인데 중령이야 중령. 그래갖고 그 혁명 끝나고 그 옆에 보좌관한테 그 사람이 아마 교통부 장관인가 건설부 장관으로 가셨는데 그게 5.16 혁명을 해병대가 짓을까? 그래서 박정희 딱 하고 나서 아, 자꾸 5.16 혁명 하는데 그냥 그거 혁명 아니에요? 쿠데타지. 아니 나는 그렇게 네. 배웠어. 네. 그게 이 머릿속에 이렇게 박혀있대. 우리는 역사 시간에 그렇게 배웠죠. 오히려 아니 그것도 세뇌 교육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그게 학교 책에서 맨날 그렇게 써 있는 걸 그걸 나보고 생각을 근데 저는 이제 배운 대로 나는 얘기를 해보고. 개인적으로 이제 박정희라는 사람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정권을 잡았는데 그 계속 그 헌법을 바꾸면서 영구 집권의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민주화 거기에 반하는 사람들을 계속 탄압을 하고 했을까 이한열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계속 그러한 것들이 사태가 일어나고 또 그 체육관 대통령으로 그거를 하죠. 그리고 그 7.4 남북 공동성명도 김일성을 이용해갖고 영구 집권의 계기로서 그것도 한 거거든요. 박정희가. 그러면서 거기에 반하는 자기를 욕하고 민주화 쪽에서 자기를 투쟁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간첩으로 몰잖아요. 그래서 미적당 사건이니 뭐니 전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봤을 적에는 지금도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아주 선구적인 대통령이고 경제 개발을 한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그 얘기들을 포장을 하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민혁당 사건이라든가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거기서 감옥에서 고문을 받고 죽음도 당하고 한 사람의 본인들이 자녀라고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개발을 얼마나 시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인정하겠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다 개개인에 따라서 보는 시점이 틀린 각자 생각이 다 건데 틀린 그럼 거지. 각자 생각이 틀리죠. 그거를 예. 굳이 뭐 근데 그래서 우리가 논리로, 흑백 논리로 따지면 안 이렇게 된다. 그럼요. 미국에서 암살당한 대통령이 두 분이 일단 계시죠. 네. 링컨 대통령하고 케네디. 케네디. 이 양반들은 우리나라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고 뭐 이런저런 걸 했다고 했는데 전혀 상황이 틀린 거야. 성격이 틀리죠. 전혀 성격이 틀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이제 좀 그런 곳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5.16 혁명이라는 것이 이제 성공할 수 있었던 게, 이게 저는 일개 개인으로 볼 적에 61년 5월 16일이 굉장히 금이 쓰인 날이에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정사생인데 그 뱀띠예요. 거기다 이름에 또 뱀이 들어가 있어요. 뱀이 두 마리가 모이면 우리 이제 좀 속된 얘기로 아주 뭐 정력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굉장히 그 화기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근육이 세니까 그 화기로서 누를 수 있었던 게 5.16 성공의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제 발전을 이뤘건 안 이뤘건 간에 우리가 그냥 박정희 대통령의 그 머릿속에는 금이라는 경제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었고, 그 해 5.16이라는 거를 구성이라는 학문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5.16 다음에 279가 나오는 글자인데 그게 뭐냐면 오방산신 난동하는 시기예요. 그 그럼 그 지금 응. 박근혜 대통령 때 그거 한거 인정이 돼요? 그렇죠. 오. 응. 그러니까 경거망동하는 거죠. 모든 게 행동에서 어떤 그 계산 없이 생각대로 귀신이 난무하는 그 시절 그 날짜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 어떤 아까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이든 큰 그릇으로 큰 그렇지. 그림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인 뭔가 스타일이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하는 게 개인적으로 틀릴 수 있지.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고 음. 지금 현재 그거 한 거는 박정희라는 인물 때문이 아니라 우리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했고 또 교육열이나 뭐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았고. 근데 그래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네. 우리 세뇌시켜서 새마을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거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것들 물론 지도자가 끌고 가는 그것도 있지만은 우리 민족의 그 특성이 근면성실하고 그때는 그 교육열이라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일하는 어떤 그런 것 부지런했고 그런 것들에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거지. 물론 박정희가 지도자로서 한 거는 인정을 어느 정도는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국민의 힘이거든요. 우리나라 국민의 그때 시대에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한 거는 다 우리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예, 그거를 더 먼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우리나라 속담에도 근데 아침에 그게 일찍 뭐 일어나는 닭이 새는 먼저냐 먹이를 많이 계란이 먹는다. 먼저인데 그 속성이 있지만 어쨌든 바닥을 만들어준 거는 그 사람도 인정을 해야 되니까 그럼요. 판 벌려주니까 가서 일을 하는 거지. 판도 아무리 열심히 일하려 지금 청소년들이 마찬가지야. 일할 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거지 일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랄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거기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걸 걸고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저희가 그 나라가 잘 살게 된 게 어떻게 보면 그 서독 제외 확연한 간호사라든가 광부라든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간에 그게 시초지. 중동 쪽으로 해갖고 중동 우리가 쪽으로. 건설붐을 일으켜서 그걸 한 거고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베트남 전쟁. 월남이 예, 월남 전쟁에서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갑자기 망하고 나서 저렇게 경제 국가가 된 것도 우리나라 6.25 때문에. 우리나라 때문에 먹고 일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6.25라는 그걸로 인해서 경제 부국이 됐는데 남한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베트남전으로 인해서 일어선 거고, 그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비교할 적에 나도 그 자리에 나와 그 사람보다 더 잘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지도자의 얘기인데 우리 뭐 사실 각 대통령이 이건 전부 다 지도자인데 그 대통령 때마다 우리가 발전을 하면 안 돼요. 뒤로 그런 때도 있었거든. 그럼 나도 그 자리에 가면 잘한다 이 얘기는 안 통하고 일단 그 시대의 경제를 많이 생각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저 왜냐면 공부하는 좀 다 있잖아. 좀 누구나다 저도 공부하는 있기 인정을 때문에. 하는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더 이상 바닥으로 갈 데가 없지 않았을까요? 올라가는 길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아,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가는 인생 하늘을 담고 멋지게 살자.